그래서 그 시험 준비는 상대적으로 해야 돼. 절대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 없어. 그리고 계속 능률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능률. 똑같이 1시간 하더라도 능률적으로 하면 다 놀고 1시간 해도 되는데 쓸데없이 15시간씩 붙들어 한다고 해서 뭐 시험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능률적으로 법과목 능률적으로 하려면 미리 예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미리. 그래서 이 시간이 이 수업 시간이 아깝지 않게 여기서 많은 것이 흡수할 수도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리 주변 지식이 쭉 깔린 상태에서 공부를 미리 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 머리가 작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안 그러고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가지고 멍하게 있으면 이 시간이 그냥 아까운 시간 6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돼버려. 받아 흡수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날 뭐 요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 전날 복습보다도 예습을 해서 하루에 한 보통 학원 같으면 70, 80페이지 나가잖아. 1000페이지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목차라든가 어떤 얘기가 나올 건가 이렇게 미리 한번 살펴보고 오면 집중력이 도움이 된단 말이야. 집중이 중요해. 집중이.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땡이 아니고 집에 갈 때나 화장실을 갔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오늘 내가 뭘 강의를 들었는가, 선생님이 무슨 농담을 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가, 책에는 내가 뭘 읽고 뭘 봤는가, 이거를 계속 없이 머릿속에서 되새김질하고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집중이야. 집중.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 집중. 그러다 보면 책을 읽다 이거 몰랐는데 뭐 친구하고 술 마시면서도 형법 같으면 이야기할 거리 많잖아. 그지? 이게 범죄가 돼요. 조인민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집중이 커지니까 책을 읽으면 더 책이 와닿게 된다고. 이거는 사회과학이니까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경찰학 이런 사회 과목이니까 사회 생활에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 그냥 동떨어진 수학, 우리 실생활 떨어진 과목이 아니란 말이야. 자, 하자. 그럼 공부 방법 얘기를 요즘에 내가 해보니까 나는 형사법 강의를 이제 하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 나는 강의하면 애들 합격권 다 올려줘. 무조건 뭐 5개월 들은 애들 80점 시험 몇 개 틀렸어. 뭐 3개밖에 안 틀렸어요. 뭐 2개 틀렸어. 이래. 근데 왜 또 강의 들어 왜 왔어? 그러면은 뭐 때문에 왔겠어? 형법 과랑 나왔어요. 뭐 형사법 영어 과랑 나왔어요. 뭐 국사 뭐 못했어요.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영어를 그렇게 못해 이 새끼들. 내가 영어 가르쳐 줄까? 영어를 해가지고 시험에 딱 붙여주고 싶은 생각이 막 꿀떡 같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자, 뭐 불에 넘치는 소리지. 기타 보세요. 기타. 우리가 지금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을 보고 있는데 엄격한 증명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가 되고 안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범죄가 되면 얼마만큼 형벌을 가하고 그걸 엄격하게 증명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로운 증명인데 예외적으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이죠. 짝꿍이 줄 잘 쳐놓고 요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별표 한 5개나 요 중에 제일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론상. 그 판례 위에 문장들을 먼저 봐봐봐. PPT가 안 돼 있는데. 주요 사실의 부재. 주요 사실의 부재. 주요 사실이 없다는 거죠. A가 B를 살해한 게 아니라는 거야. 를 간접적으로 추인하는 간접사실은 즉 현장 부재지. 현장 부재. 꼭 써져 있다. 간접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현장 부재 사실이잖아. 그치? A가 살해 현장에 없었다는 거.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사실도 그 증거 증명을 탄핵하는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탄핵 증거인데 그건 이제 반대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엄격한 증명이 하는 게가 그 반대되는 겁니다. 다만 다붙어 있는 거죠. 다만 요청 사실이 주요 사실인데 그의 존재를 추인하는 간접 사실, 바로 현장 존재죠. 현장에 있었다는 거 엄격한 증명을 하고요. 또 주요 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한 그의 증거의 증명을 증강하는 보조 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증강 증거, 보조 증거죠. 자백 보조 증거가 바로 여기 들어갑니다. 자백 보완 증거가. 자, 그다음에 요거를 판례가 확인했어요. 이 이론이 나왔었는데 요 이론을 판례가 이제 완전히 확인한 겁니다. 보자.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즉 살인죄에 해당하는 사실은 A가 B를 살해한 사실은 이 말이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해야 되고 증거 등이 없는 증거는 구속 요건 사실을 추인케 하는 간접 사실 바로 현장 존재죠. 의사가 부인 사망 시점에 집안에 있었다는 사실 이나 구속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증명을 보강하는 보조 사실 자백 보강 증거 이런 거죠. 증강 사실의 인정 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동함이었어요. 증거 등 없는 증거는 간접 사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없다. 또 따라서 증거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증거를 하며 동의한 바 없어 증거 등이 없는 문서 사진 등을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실 인정 자료 바로 증강 자료죠. 증강 증거 보강 증거로도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위법 동합에서 핵심적인 내용 이런 데를 동그라미 치고 별표하고 이런 과정에서 인식이 더 생긴단 말이야. 이런 과정에서 공부를 자꾸 하게 돼. 자기 공부를.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오른채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453페이지 동그라미 2번 경험법칙 법규 경험법칙 법규 원칙적으로 증명이 필요 없죠. 경험법칙 법규는 자, 그거 한번 읽어보자. 책에 사실을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지식인 경험법칙은 공제 사실로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일반적 경험법칙. 또한 법규의 존재와 내용도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검사가 증명할 필요 없는 불리성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불명확한 경험법칙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의 인정에 필요한 때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또한 그러니까 불명확한 경험법칙이라는 게 어떤 독약을 탔을 때에 독약의 몇 프로가 돼야 몇 그램이 돼야 사람을 죽이는가 이런 것들이 경험법칙에 들어가겠죠. 그럼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이 놓은 게 니코틴을 주사를 해가지고 저 여행하던 여자애 죽인 의사가 있잖아. 니코틴을 우리 담배 피면 니코틴이 혈액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주사로 한다고 죽는다고 사람이? 그 결국 니코틴 양의 문제겠지, 그지? 소량을 안 죽겠는데 다량 넣어서 죽였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런 법칙, 몇 그램이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는 법칙, 그지? 그다음에 그 경험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실, 이 의사가 몇 그램을 준비해서 몇 그램을 투입했는가 이런 것들, 이거 엄격히 증명해야 되지. 그게 갑자기 생각났네. 니코틴 주입. 그러니까 담배 끊어 좀. 사람 죽는단 말이야. 마약도 조금 먹으면 막 힘이 펄펄 나잖아, 그지? 근데 많이 처먹으면 카페인 과량 복용으로 죽어요, 죽어. 마약도. 술도 조금 먹으면 되는데 많이 처먹으면 죽잖아. 똑같다니까. 근데 공부는 아무리 많이 한다고 죽지 않아요. 공부는 아무만 해도 미치지 않아. 절대 안 미치. 공부하다 미치는 거 없어. 내가 옛날에 하루에 10몇 시간씩 할 때 이러다가 미치지 않는 거 이랬는데 절대로 안 미친대요. 공부하다 미치는 사람 없대. 공부를 안 해서 미치는 거지. 공부가 안 돼서 미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한 불명하고 법규도 벌칙이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데 인정이 필요한 때는 엄격한 증명을 한다. 이런 게 나왔죠. 자, 그 정도 보고 판례 보십시다. 판례. 위드마크 공식. 뭐 상식적으로 알았는데 이게 이제 판례가 안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C는 즉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치는 A 나누기 A가 혈중 알코올 농도 먹은 양이죠. A 나누기 P 사람의 체중 곱하기 R 성별에 대한 개수인데 남자는 0.7 여자는 0.6이니까 적은 수로 나누니까 남자가 술이 빨리 깬다는 얘기인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게 크면 밑에 숫자가 크면 위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지? 그래서 빨리 깬다네. 남자가 빨리 깨, 여자 늦게 깬다는 거지. 0.6. 그래서 다시 뭐 해가지고 풀어 나온다는 건데 이거 뭐 기억할 필요. 이거 경찰에서 하나? 이거 할 거야 아마. 이거 공식 하는 거 경찰에서 할 거야. 그래서
음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 빼기 경과 시간 곱하기 0.015 맞아. 0.015 술 깨는 속도라고 1시간마다 0.015 아까 0.05라고 그랬나? 0.015 깬다고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게 그 경찰청에서 낸 공식 자료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계산인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60kg 되는 사람이 소주 한 병 하려면 4시간 47분인데 90kg면 3시간 9분. 아, 그렇지. 몸에 물이 많으면 술이 빨리 희석되겠지. 그런 개념이다, 그지? 체중이 많으면 술이 빨리 깬다고. 생맥주가 훨씬 더 늦게 깨네. 이 맥주가 더 위험하네, 그지? 아, 그렇구나. 2000cc고 한 병 먹고 2000cc하고 한 병하고 2000하고 천 먹으면은 더 주나? 막걸리가 가장 빨리 깨더라고 한 병. 그래서 막걸리가 딱 좋은 것 같아. 3시간 만에 깨잖아. 두 시간. 근데 여자는 더 늦게 깬단 말이야. 여자는 그지? 시간이 7시간. 몸무게 작으니까 더 하네. 똑같은 60kg면 60kg 60시간 6시간 훨씬 더 걸리네. 와인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구나. 한 병 먹으면 한나절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스웨덴 통계학자 성리학자 위드마크가 1931년에 만든 공식인데 이게 전 세계에 통용될 수가 없다고. 그것도 그때 스웨덴 애들 남자 20명 여자 10명 30명 데리고 한 거를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안 믿습니다. 요즘에 거의 안 믿어요. 그래서 그때 그 뺑소니 사건,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어서 무죄 판결을 내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위드마크 공식이고, 거기에 관한 판례, 보죠, 판례. 이것도 문제화가 많이 됐어요. 별표 3개 이상 해놓고, 범죄 구성 요건에 따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 결과는 엄격한 증명해야 됩니다. 엄격한 증명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래서? 법률상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 조사 절차를 거쳐 증명하라. 그런 증거로 증명하라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돼야 된다. 범죄 구성 요건 사실의 전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 법칙을 이용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 키가 얼마고 몸무게 얼마다, 몸무게가 중요했지, 그지? 몸무게가 얼마다 이런 것들 엄격한 증명을 한다.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평소 음주 정도 등이 필요하므로 이런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이걸로 요즘 얼마예요? 그 취소가 0.05%야? 0.05 되나 안 되나 이게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 판례, 이것도 중요해요. 형법 6조 법문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바로 성매매를 했다 이런 거죠.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행위죄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되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이 경우 행위죄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검사가 증명해내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엄격한 증명이고, 이제 자유로운 증명 보시죠. 454조.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이거 100% 그랬죠. 거의 100%. 거의 100%. 소송법적 사실 100%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자유로운 증명이란 말은 거꾸로 증거 능력 없는 증거로도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법정에서 증거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 소송권의 존재 등인데 그 첫 번째 줄 쭉 치세요. 친고죄, 고소 유무, 구속기간, 적법한 공소제기 등 그 수사 절차, 재판 진행 절차 이런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촉합니다. 다만 그 밑에 이러한 소송법적 사실들에 의한 오인이 국가행물에 지장을 주고 피고인에게 권익에도 피해를 가져올 때는 증명이 확신에 의한 증명이 요구되는데 그에 관한 판례가 있죠. 판례 줄 쳐놓고 밑에 나와 있는데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 신분을 취득했는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판례예요. 요거는 뒤에 증거 파트로 공부하면 당연히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된 형사소송법 313조로 돼 있잖아요. 형사소송법 이거 나오면 더 이상 안 읽어도 돼요. 이건 자료는 증명이에요. 100번, 100%. 형사소송법 어쩌저쩌 나오면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 이걸 줄이면 특신 상태가 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이건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거기까지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 이런 특신 상태는 소송법적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합니다. 그다음 밑에 판례가 그건데 민간인이 군에 입다하여 군인 신분을 취득했는가 여기까지. 민간인이 군에 입다하여 군인 신분을 취득했는가 이거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증거 등이 전제되는 사실 즉 임의성이 기초되는 사실이죠. 지가 A가 B를 살해한 살인범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자백했는데 이 자백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해야 된단 말이야. 의사에. 근데 이 자백이 고문에 의해서 했어요. 고문. 잠을 안 자서 했어. 그러면 자기 의사에 따라서 한 게 아니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자기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을 임의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그지? 임의성. 자백의 임의성이 기초되는 사실이 고문이 없었다, 잠을 안 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소송에서 항상 문제가 돼요. 이 사람들이 말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수사기관한테는 검사한테는 줬다, 뭐 받았다라고 했다가 법정에 나오면 부정한다고. 그래서 이제 검사가 또는 저기 판사가 묻죠. 왜 검찰 수사 받을 때는 줬다라고 했다가 지금 와서 왜 말을 바꾸느냐 이렇게 말하면 항상 이런 말을 하죠. 검사가 협박을 해서 겁이 나서 말했을 뿐이다. 고문을 해서 겁이 나서 말했을 뿐이다. 잠을 안 자고 잠자려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친다고. 그러면 소송에 항상 문제 되겠죠. 이 고문이 있었느냐 없었냐,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냐, 이거를 누가 어떻게 증거를 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이 누가 증거를 내놔야 될까요? 고문 당했다 안 당했다, 협박을 했다 안 했다를 협박당한 증인이나 피고인이 해야 될까, 아니면 그 협박했다고 고문했다고 의심받는 검사가 고문 안 했다, 협박 안 했다는 증거를 내놔야 될까? 누가 증거를 내놔야 될까? 형사소송에서 모든 증거는 누가 내놔야 된다 그랬어요? 검사가 내놔야 돼요. 그래서 검사가 고문 안 했다, 잠은 잘 자고 신문을 봤다, 이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안 내놓으면 저요. 고문한 걸로 됩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과정은 다 녹화를 떠버리잖아요. 그걸 봉쇄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다 CCTV에 담아놔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입증 책임 문제고, 누가 하는가는, 누가 이 증거를 내놔야 되느냐 문제는 거정 책임, 입증 책임 문제니까 검사가 내놔야 되는데, 요거는 범죄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범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얘가 자백 과정에, 수사 과정에 적법하게 수사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요거니까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나오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증거 능력의 자백의 임의성이 기초되는 사실입니다. 자백의 임의성이 기초되는 사실이 고문, 폭행, 협박 이런 게 있었냐 없었냐 이런 사실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해요. 뒤에 많이 나와요. 자유로운 증명이 무슨 말인지 자백 파트 가면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보고. 그 다음에 2번 오른쪽으로 가서 재판상 형량에 관한 사실이에요. 일반적 양형 사유, 장량 감경 사유라고 그러죠. 형법상 장량 감경 사유,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일반 전과 별표해서 일반 전과, 누범 전과는 엄격한 증명으로 그랬지, 그지? 일반 전과 같은 피고인의 경력, 성격, 범죄 의 정황 등 선고의 집행유예 사유와 장량 감경, 양형의 조건, 양형 사유죠. 바로 밑에 넣어놔서 형법 51조 양형 사유 밑에 봐봐봐.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해야 된다. 1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2호 피해자의 관계. 3호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4호 범행의 정황. 사재기라는 놈 지 후배 광대뼈 내려앉도록 두드려 팼다가 그 직후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고 치료비 대주고 그랬죠. 그러면 형량을 줄여주겠죠. 암만 해도 잘못했다 빌고 이러니까. 그래서 벌금만 내세요. 왜냐하면 그 국가대표인데 걔가 사재기가 역도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는데 그게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그 자격이 박탈되나 봐. 그래서 손야 발에 빌어가지고 판사한테도 빌었나 봐. 그래서 벌금만 맞았으니까 벌금 1,000만 원인가 맞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연금 수급 자격은 박탈이 안 됐죠. 판사도 그걸 이제 고려해 준 거죠. 뭐 죄는 괘씸하지만 잘못했다고 비니까. 그래서 그런 게 와서 사과했냐 안 했냐 이런 거 자유로운 증명을 하면 된단 말이야. 엄격한 증명할 필요 없다고. 자, 그다음에 간접 사실, 보조 사실은 원칙적으로 자료는 증명으로 충분한데 이게 그 직접 사실을 증명하는 거라든지 증강 증거다 그러면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봤죠. 자, 그다음에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공제 사실. 아까 이것부터 봤어요, 그죠? 공제 사실. 봤으니까 넘어갔지. 그다음에 뒤에 넘기면 추정된 사실이 있어요. 추정된 사실. 그거 좀 보십시다. 추정된 사실. 전제 사실이 인정되면 다른 사실을 추측해서 정하도록 하는 게 이게 추정이죠, 추정.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게 그 불이 났으면 연기가 났으면 불이 났다는 게 추정이 된다. 추정된 사실. 그래서 검사는 저놈이 연기를 피웠다라는 증거만 사진만 찍으면 그 놈이 불을 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연기 자체가 불이죠. 그다음에 목을 칼로 찔렀으면 살인 고의가 추정된다. 그래서 이거는 증명을 일일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살인 고의는 간접 사실을 증명합니다. 칼을 어디를 찔른가에 따라서 고의를 알 수 있죠. 상처를 향해 찔렀다면 무조건 살인 고의가 있어요. 근데 팔을 향해 찔렀다 이러면 아닌 거지, 그지? 살인 고의는 없는 거죠. 팔이나 다리, 허벅지를 향해 찔렀다 이러면. 근데 보통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것만 증명하면 이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정된 사실이니까요. 증거를 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추정이 법에 규정돼 있으면 법률상 추정이고요. 법에 규정이 안 돼 있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추정을 그럽니다. 사실상 추정. 이런 추정이 논리적인 경우를 사실상 추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법에 돼 있는 것은 법률상 추정인데 법률상 추정은 이거 위헌입니다. 위헌이에요. 왜냐하면 공해 물질을 뿜었다. 남해에 요번에 하도 추워가지고 남해 그 양식장에 고기도 얼어 죽은 게 있고 나무들도 다 얼어 죽었어요. 나무. 그래서 저기 화계에 차나무들이 다 얼어 죽었어. 근데 양파는 어떻게 잘 살았는지 양파는 대풍작이 들어서 그냥 값이 반토막이 났다네. 반토막이 나서 양파 밭을 그냥 갈아엎는데 가격이 반토막이 나니까 양파는 그렇게 추울 때 어떻게 버텨냈지? 그놈이 센 놈인가 보다. 추위를 견뎌내는 놈인가 봐. 그리고 그 위쪽에 심은 양파들은 다 얼어 죽고 또 마늘 같은 건 다 얼어 죽고. 근데 이런 양식장에 그 비료 회사나 농약 회사가 들어섰는데 여기서 그 농약 만들고 또는 비료 만들고 남은 물질이 여기 흘러가 가지고 김양식, 미용양식 이런 게 다 망쳤단 말이야. 근데 민사하고 똑같은데 민사도 얘가 이제 그 가해자죠. 가해자고 여기 이제 피해자인데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 사람의 어떤 행위로 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 얼마다라는 걸 증거를 대놔야 돼요. 근데 이쪽에서 내물 물질이 김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민이나 농민이 이걸 증거를 내놓기 힘들죠. 이거 하려면 변호사 사야 되고요. 또 변호사도 못하니까 전문가 사야 되고, 그죠?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면제해주거나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이 증거를 이 피해자가 하지 말고 가해자가 니들이 뿜는 물질이 어떤 건데 이런 물질에서는 이런 피해가 오지 않는다는 증거를 내놔라. 못 내놓으면 니들 증거야. 이런 논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거정책임 전환 논리다. 입증책임 전환이라고 하는데 형사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 네가 낸 물질에 가지고 얘네들이 김양식, 미역양식 망친 게 아니다라는 걸 증거를 못 내면 니들이 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런 규정을 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첫 번째가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죠. 이미 법이 니들이
이런 물질을 만들어서 뿜어내기 내므로서 그냥 손해가 왔다. 이건 뭐 형법적으로 치면 이게 손괴죄죠, 손괴. 예? 손괴의 결과가 왔다는 것을 인정해 버리니까. 그리고 판사가 자유롭게 심정을 찾지를 못합니다. 자유심정주의 위반되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실체 진실도 제한하게 되죠. 진짜 이렇게 왔나 안 왔나 법이 뭐 판단하지 않고 그냥 법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걸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가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참고에 인정한 법이 있어요. 참고에. 환경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환경오염 물질의 불법 배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 발생된 지역에 관해서 동종의 물질에 의한 생명, 신체 등의 위협이 발생하고 불법 배출과 위험 발생사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는 그 위험은 그 불법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도 아직 그 헌법소원을 안 그었는데 헌법소원을 그러면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할 수가 있어요. 위험 무효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자유심증주에 가면 나오는데 이 법상은 이런 논리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인데요. 사정 추정은 이건 자유심증주의 그 자체로 봅니다. 자유심증주의의 자체에 해당합니다.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허용해요. 자유심증주의에 해당해서 이건 허용하지만 이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유심증주의에 위배된다고 봐요. 위배돼서 범사 추정은 인정 안 합니다. 뒤에 자유심증주의 가서 다시 볼게요. 자, 그다음 거정책임 나오죠. 거정책임, 증거를 들 책임을 말합니다. 민사에서는 입증책임이라는 용어로 많이 써요. 입증책임. 거정책임, 입증책임은 그 증명불능 상태가 왔을 때, 참 그 야구를 하게 되면 요즘 야구하게 되면 비디오 판독 하잖아, 그지? 비디오 판독 하는데 세이프다, 아웃이다, 뭐 이렇게 판독하는데 비디오로 봐도 판독이 안 될 경우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 어떤 판단을 내려? 야구 안 보냐? 판독 불가라는 판단을 내잖아. 판독 불가 판단 내리면 현장에 있었던 그 심판의 한 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그치? 응? 세이프 판정에 있으면 그냥 세이프로 해주잖아.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게임이잖아. 게임인데 끝까지 밝힐 필요가 없잖아. 현장에서 사람이 그렇게 봐서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 게임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판독 불가 게임인데도 뭐 비디오 판독까지 도입하는 것도 사실 오랫동안 비디오가 나왔지만 도입 안 하는 게 그 이유였어요. 게임이다 이거예요. 게임인데 인간의 능력으로서 인간으로서 실수할 수 있는 게 그게 게임의 흥미를 돋구는 거지. 그래서 초기에 미국에서 그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 스트라이크 존을 사람 심판이 안 하고 이 컴퓨터를 한 적이 있었대요. 존 딱 설치해놓고 레이저로 딱 설치해놓고 요 들어오면 스트라이크 나가면 아웃 했다고 했더니만은 재미가 없어. 아무도 안 하는데 기계적이니까. 심판이 실수하고 그거 서로 싸우고 이런 것이 재미인데 그게 게임인데 지금은 이제 TV에서만 이렇게 그 확률만 이렇게 계산하지 이걸로 판단하지 않죠, 그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전자오락이나 하지 뭐 하려고 보러 가느냐고. 그래서 뭘 하다가 그러니까 판독 불능이 왔을 때에 누구 이익으로 가느냐, 증거가 없을 때에 누구의 손해로 이 재판을 끝낼 거냐, 그걸 정한 것이 거정책임, 입증책임인데요. 원고는 1억을 빌려줬다 그랬고 피고는 1억을 갚았다라는 주장을 해요. 갚았다. 그러면 1억 줬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누구의 불이익으로 재판을 끝내겠느냐? 피고가 1억 갚았다라는 증거가 없으면 누구의 불이익으로 이 재판을 끝내겠느냐? 그게 바로 거정책임이야. 네가 증거를 이런 증거를 내놔라. 내놓고 못 내놓으면 네 그쵸? 이게 거정책임, 입증책임 원리인데, 거기 이제 민사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빌려준 사람은 빌려줬다는 말과 하고 증거도 내놔야 돼. 못 내놓으면 이 사람이 쳐. 갚았다라는 증거는 갚았다라는 사람이 말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내놔야 돼. 못 내놓으면 이 사람이 진다고. 갚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거정 책임입니다. 그래서 민사에서는 누구는 어떤 증거를 내고 누구는 어떤 증거를 내고 법으로 해서 정해놨어요. 근데 형사에서는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피고는 증거를 하나도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검사가 다 내놔야 돼. 예, 그래서 형사에서는 바로 모든 것은 검사가 거정 책임을 집니다. 검사가. 그래서 A가 B를 살해했다는 증거를 못 내놓으면 누가 져? 검사가 지지. 검사가 진다는 말은 무죄 판결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무죄 판결로. 바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이 거정 책임에 투영이 되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간단해요. 다 해요. 다. 457 이렇게 해서 문제가 거의 안 됩니다. 457페이지 거정 책임, 공소범죄 사실, 처벌 조건, 형의 과정 감면 사실 다 검사가 내고 소송법적 사실마저 검사가 내는데 요거는 엄격히 증명해야 되고 요거는 자유롭게 증명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확실한 증거를 내야 되고 요거는 대충 증거를 내야 돼요. 내놨대요. 자, 그런데 딱 두 개는 피고인이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458페이지 가로 3번에 되어 있는 거 있죠? 458페이지 가로 3번 거정 책임의 전환, 원고로부터 피고로, 피고에서 검사에게서 피고인으로 거정 책임이 넘어간 게 있어요. 그건 별표 하나 해놓으라고 하나 해놓고 내용은 알아둬야 됩니다. 문제화는 잘 안 되지만. 그리고 형법에서도 해요. 형법에서도 강의 노트 98페이지에 지금 판사할 내용을 해놨어. 하하, 내가 강의 노트 왜 또 오늘 또 안 갖고 왔나 모르겠다. 자, 형법 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의 노트 없으면 판사를 잘 봐 일단. 그래서 형법 19조에 독립행위의 경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독립행위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독립행위란 말은 서로 안 짜고 한 거죠. A, B가 각각 별도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경합이란 말은 동시에 했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경쟁이 붙어 있다, 그지? 경합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 사장을 죽이고 싶었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산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갑 사장을 죽이고 싶었는데 사원 A하고 사원 B가 서로 안 짜고 했습니다. 만약에 짜고 했으면 공동정범이 되겠죠, 그지? 의사연락이 있는 상태였으면 누구 총에 맞은지 상관없이 둘이 죽이기로 했으니까 누구 총에 맞은지 상관없이 둘을 살인죄 기소범으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면 되지, 그지? 의사연락이 있으면 살인죄 공동정범이 됩니다. 근데 의사연락이 없었단 말이야. 서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의사연락 없이 우연히 쏘았는데 누구 총에 맞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총알만 찾으면 누구 총에 맞은지 알 수는 있지. 왜 그런지 알아? 그렇지. 그건 군대 갔다 온 사람이네. 총에 이 총열에 남은 자국 흔적 있잖아요. 그죠? 그걸 그 총을 갖고 몇 번 써보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총알을 못 찾아서 누구 총에 맞는지 알 수 없어. 그러면 여기도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된단 말이야. 그래서 동시 또는 이시가 이제 다른 시기죠. 둘이 반드시 동시에 쏴야 될 필요 없고 이거는 1시간 후에 쐈고 뭐 1시간 전에 쐈다 이래도 돼요. 누구 총인지 맞는지 알 수 없다 이럴 때. 이런 독립행위 경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응? 동시범이라고 그러지. 동시범. 옆에다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동시범. 책에서나 상해죄, 그래서 상해죄 동시범이 됐잖아. 상해죄 동시범. 상해죄 동시범 특례. 그래서 그 결과 발생 원인 등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살인 미수범이 되는 거죠. 살인 미수범. A도 살인 미수, B도 살인 미수. 그런데 이게 동시범인데요. 동시범 원리가 각자는 미수로 처벌하는데 상해죄의 경우에는 동시범의 특례가 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에. 그래서 책에 이제 있는 거는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죠. 형법 263조예요. 이렇게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때는 발생하는 때는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는 공동정보에 의한데 즉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 하니까 부산에 가면 부산 가본 사람 있나?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 영화 친구의 배경이 바로 부산이잖아요, 그지? 부산은 회칼도 많고 회칼 든 사람도 많아요. 회칼이 많으니까 회칼 든 사람도 많아서 조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럴 거야. 칠성파라는 파가 점유율 70% 80%고 그 외에 자잘한 소수 조폭파 20세기 파들인데 여기 점유율 15% 20% 이렇게 돼요. 근데 둘이 조직 범죄가 붙었어. 조직 범죄가? 범죄와의 전쟁 영화도 아마 그 배경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나가던 행인이 맞았어요. 칼부림을 당해서 서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의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법 19조 동시범의 규정을 받으면 둘 다 상해죄의 미수모로 처벌받죠, 그죠? 근데 형법 263조를 상해죄의 경우에 동시범을 공동점 예외를 둔 이유는 조폭들 처벌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칠성파 네 칼에서 이 사람이 맞은 게 아니라는 걸 증거를 내놔. 안 그러면 너들 공동정범이야. 이주세계파 니들의 칼은 이런 칼이 아니라는 걸 증거로 내놔. 못 내놓으면 니들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폭 단속을 위한 특별법이에요. 263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정책임 전환 규정입니다. 대다수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상해죄의 공동정범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증명. 이거 좀 까탈스러워요. 명예훼손죄. 먼저 명예훼손죄를 알아야 됩니다. 형법 강론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만 처벌되는 게 아니죠. 진짜 사실도 처벌돼요. 그래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훼손을 훼손한 자는 2년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허위 사실인 경우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훼손을 훼손하는 얘기는 2배 가중처벌하죠. 그죠? 그래서 진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그 있었던 사실을 하게 되면 출판물에 해도 마찬가지죠. 처벌됩니다. 그래서 그 미투 사건의 경우에 그 가해자가 악용할 수 있다 그랬죠. 미투 당했다고 이야기하면 10년 전 사건 아무 소리 안 한다 이정하면 명예훼손죄가 된다라고 협박을 하죠.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게. 그래서 뭐 이 법을 307조 1항을 폐지하자라는 법을 위반한 사람도 있어요. 이 규정을 없애자. 허위 사실만 처벌하자. 그래서 근데 이걸 잘 운영하면 지금 상태에서도 그 미투 하더라도 처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310조에 위법성 조항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확대해서 가면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남의 얘기를 해버리면 전부 다 명예훼손죄가 다 되니까 얘가 옛날에 그 성매매한 사실이 있다는 둥, 얘가 뭐 간통한 사실이 있다는 둥, 뭐 이혼을 한 경력이 있다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 명예훼손되면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람이 명예를 훼손되면 다 처벌을 하게 되니까 신문거리가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형법 310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307조 1항의 행위가 310조 1항의 행위입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부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투한 게 그게 진짜가 맞고 또 미투한 게 자기의 어떤 복수 감정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한다. 이런 의도가 있어서 그런 옛날의 사실을 밝혔다. 이러면 위법성이 조각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은 안 그렇고요. 진짜 사실의 경우,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데 이게 바로 사실의 증명입니다. 형법 310조가 말하는 사실의 증명. 이거 착각이 쉬운 게 명예훼손 사실의 증명이 아니고요. 사실의 증명 걸 때 명예훼손 사실의 증명이 아니고 요 사실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요게 사실의 증명이고요. 요건 판례가 거정 책임의 전환을 봅니다. 그 판례에다 별표 3개 놓으세요. 통설과 판례가 이 형법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동시에 소송법상으로는 거정 책임 전환 규정으로 봐요. 피고한테 거정 책임을 넘기는 걸로 봅니다. 뭐 연예인들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연예인 뭐 누구랑 뭐 무슨 성년아였나?
성매매를 했다더라. 암호랑 간통을 했다더라. 뭐 옛날에 많았죠. 그다음에 나훈아 같으면 야쿠자한테 잘렸다더라. 이런 게 인터넷에 오르잖아, 그지? 인터넷에 올라면 이 올린 이 사람이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요. 명예훼손의 행위자가 되는 거죠. 명예훼손 행위자. 그리고 명예훼손의 피고인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거정침을 줘요. 성매매한 사실이 있나 없나? 연예계 아무개가 나훈아가 야쿠자한테 끌려가서 이 성기가 잘린 게 있나 없나? 그게 맞다라는 증거를 못 내놓으면 명예훼손 된 걸로 칩니다. 그래서 거정 책임이 피고인한테 넘어가 있어요. 다만 엄격한 증명을 할 필요 없습니다. 피고인이 이 증거를 내놔야 되지만,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이 판례 옆에다가 아까 이쪽 페이지 오면 되돌아간다고 한 부분이 있었죠. 451페이지 적어놓고 판례 옆에다가 451페이지. 451.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310조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에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고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 점. 이게 사실증명입니다. 사실증명 별표 놓으세요. 사실의 증명을 행위자가 즉 피고인이 해야 됩니다. 악플러가 해야 돼. 악플러가 해야 돼요.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해야 하는 것이다.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이 요구되는 것 같이 법관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증명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이르는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 줄쳐놓고요. 아니에다 동하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자유로운 증거로 충분하다 그러면 어떤 증거로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 증거 등이 없고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안 거친 증거로 증명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이때 전문 증거에 대한 증거 등기 제한을 규정한 형사법 310조 전문법적 적용될 여지가 없다 동하면서요. 그래서 전문 증거는 증거 등이 없다는 전문법적 적용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전문 법칙이 적용이 안 되니까 전문 증거도 그냥 증거로 쓰는 거죠, 그죠? 증명이 가능합니다. 요게 아까 451페이지 되돌아가봐요. 451페이지로 책에 여기서 보고 이쪽으로 연결해 놨잖아요. 451 거기 가운데 보면 도움글 나오죠. 도움글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명예훼손 사실 자체는 범죄될 사실이므로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된다. 451의 위에 도움글. 위법성 조각 사유인 사실의 증명이란 공연히 적신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고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이게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이 악플러가 얘가 인터넷 어디에 사이트 어디에다가 악플을 달았다. 이거는 검사가 증명해놔야 돼. 검사가 증명을 하고 그렇게 악플을 다는 게 그 악플이 진짜야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또 공공이익을 위해서 했다. 뭐 선택을 위해서 유권자 선택을 위해서 했다. 이런 것들을 증명을 못하면 처벌됩니다. 그거는 피고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되돌아가자. 459쪽 되돌아가서 자, 그 판례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증거 능력 파트로 가겠는데 증거 능력 전체적으로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거 보고 일단 쉬죠. 460쪽 보면 제1절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입니다. 증거 능력에 관한 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지? 위법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정무 법칙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전체 책 한번 봐봐. 제1절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있고요. 이는 항상 예상 문제예요. 20문제 중에 반드시 한 문제 더 간다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절 자백 배제 법칙은 위법 배제 법칙 워낙 나왔으니까 이제 쑥 들어갔는데 요번에 한번 살짝 끼워 나왔어요. 제2절 자백 배제 법칙 468쪽에 있고요. 이거는 뭐 고정화됐기 때문에 뻔합니다. 그 다음에 475의 전문 법칙이 있어요. 이게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전문 법칙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사법경찰관과 관계되는 경찰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어디까지가 전무법칙인지 계속 가다 보면 535쪽까지가 다 전무법칙과 관계됩니다. 그러면 증명이 끝나고 그 536페이지부터 증명력 자유시험 정책이 나와요. 그래서 증거능력이 몇 페이지야? 거의 60페이지가 70페이지가 되죠, 그죠? 70페이지, 70, 80페이지. 네, 증거능력이. 자, 그 순서대로 볼 거니까 책 볼 때 목차별로 전체 책이 구성돼 우리가 갈 길이 뭔가 이렇게 보고 가면 길을 볼 수 있으니까 좀 편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면 답답하죠. 쉬었다 하자.